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모닝 차량에 한 대 입고 되었는데요. 지금 이 차가 자, 구형 맞죠? 모닝 초창기 모델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왜 왔냐? 그리고 앞바퀴는 장착되어 있는데 뒷바퀴는 빠져 있죠.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있고, 이 차가 지금 차량 검사를 마쳤다가 사실 여기서 이렇게 검사하는 건 아니었어요. 다른 업체에서 하고 오셨는데, 지금 보시면 자, 제동력이 사이드 주차 브레이크죠. 주차 브레이크가 이렇게 제동력이 미달돼서 오신 사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부적합 내용이 있네요. 번호등하고 제동등 점검, 주차 제동력 기준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좀 수리 좀 해달라 하고 오신 사연입니다. 이게 큰 고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경차를 가지신 분들께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당부 드릴 게 있어서 카메라를 또 들었습니다. 자, 리프트 바뀌었죠. 리프트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너무 오래돼서 한 20년이 넘다 보니까 제가 밑에 있다가 깔려 죽겠다 싶어서 제가 하나 교체가 좀 해달라 해서 요청을 해서 교체를 했거든요. 좀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이제 뒤에 후미 쪽을 주차 브레이크는 어떤 차량이든지 뒤쪽에서 작동이 됩니다. 뒤쪽에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쪽에서 주차되는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파킹, 우리 그 기아 오토 차량을 가지신 분들은 파킹 있죠. 파킹은 전륜 앞쪽에서 걸리거든요. 물론 후륜 구동 차량들은 후륜에서 걸리죠. 사이드도 후륜에서 잡히고 파킹도 뒤에서 잡히고, 후륜 구동 방식들은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는 전륜 구동이다 보니까 후륜 쪽에 사이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드 케이블이 케이블 방식이죠. 케이블 방식인데, 자, 패드도 어느 정도 남아 있고, 근데 뭐가 문제여서 그러냐? 자, 경차를 가지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스파크나 이렇게 모닝, 요즘에 모닝 시리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스파크도 경차들 이렇게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현대차는 어떻게 경차가 없네요. 경차를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자, 예전에는 아토스라고 있었는데 그거 좀 나오고 좀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안 만들어요. 그리고 자, 이제 이런 차 같은 경우는 물론 오래되고 색깔도 까맣게 열화돼서 경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제동력도 떨어지게 되고, 이 간극 드럼이죠. 드럼하고 드럼 내에서 슈가 이제 이렇게 작동이 되면서 사이드를 당기면 이렇게 확장 벌어지면서 제동이 걸리는 시스템인데, 이 친구도 좀 썩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좀 약간 벌겋죠. 근데 슈 상태도 그렇게 별로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정도면 조정해서 써도 되는데 뭘 이야기 하려고 하냐? 자, 봐보세요. 자,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가볼게요. 자, 이거 뭐죠? 슈죠. 슈인데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잡고 잡았다 놨다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접착제로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접착제로 붙여 있는 구조인데, 이게 이제 떨어져 버려요. 열 때문에,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작동이 되다 보니까 열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네요. 이 사이드를 때로는 채워놓고, 나도 모르게 채워놓고 달릴 수도 있을 경우도 있고, 급제동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아무리 단단하게 붙어 있더라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남은 양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브레이크도 좀 이상하고 해서 지금 오신 사례인데요. 자, 슈가 이렇게 이제 붙게 되죠. 슈가 붙게 되면 평상시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사이드를 채우면 어쩔까요? 벌어지면서 꽉 얘를 잡게 돼요. 그러면서
제동이 걸리게끔. 브레이크도 마찬가지죠. 휠 실린더에서 쫙 벌치면 이렇게 벌어짐과 동시에 슈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양쪽으로 여기서 쫙 벌어지면서 이 드럼을 딱 잡게 돼요. 밀착을 해버리죠. 못 움직이게. 그렇게 해서 제동이 걸리는 시스템인데요. 슈 방식들은 그래요. 사이드도 마찬가지고. 방식 따라 조금씩 틀린데, 자 봐보세요. 이렇게 이제 드럼이 끼워져 있으면 얘가 브레이크 밟으면 얘가 쫙 벌어지면서 얘가 팽창이 되면서 드럼을 잡아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이제 슈 방식들은 자 잘 보세요. 여기 휠 실린더 있죠. 자 휠 실린더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많이 고착이 돼요. 예, 지금 이 친구는 자 좀 뻑뻑하지만 작동이 됩니다. 여기 이게 안 움직여요. 고착이 돼서. 특히 스파크 차량들, 크레이티브 마티즈, 마티즈 차량과 스파크 차량들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휠 실린더가 굉장히 잘 고착이 되거든요. 이 친구 의심하셔요. 브레이크가 안 들으면 꼭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얘 때문에 제동력이 여기 안 나온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검사장이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기 보시면 지금 한 가지 검사장이 있죠. 검사장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제동력을 측정해 보면 그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슈를 지금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교환해 볼게요. 제가 이거 슈 교환하는 장면은 많이 있지만 뭐 한 번 더 알려드릴까요? 그러게 같이 한번 알아보게요. 자 이제 자 해체하는 장면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사이드 조정을 이걸로 합니다. 이 부분 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싹 대각선으로 제껴서 이렇게 제끼면 이렇게 싹 오므라들어요. 이렇게 완전 오므라들었죠. 팽창시키려면 어떠냐? 이쪽으로 싹 잡아 당겨서 이렇게 벌어지죠. 이렇게. 이게 이제 오므라뜨리려면 여기다 사이다 드랩을 넣어서 이렇게 비틀어요. 비틀면 이렇게 싹 오므라들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므렸으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이것을 해체를 하려면 이 부분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거를 잡고 샥 돌려버리면 여기 일자로 서게 됩니다. 일자로 쓰면 어떨까요? 이게 빠지겠죠. 이렇게 가볍게 빠지게 되죠. 이렇게 생겼어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반대편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자로 딱 세워버리면 빠지게 되죠.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이제 스프링만 빼면 자동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자, 이거를 이 부분 있죠? 여기다가 쑥 넣어가지고 이렇게 제껴주시면 스프링이 빠져나오게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깥으로 빼면 홀랑홀랑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빼주게 되면 스프링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 정도 넣고, 그러면 뭐 거의 끝나게 되죠. 이 친구도 스프링을 자 이렇게 해서 슈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스프링. 여기 스프링을 먼저 제거해야 되는데,
여기도 하나 있네요. 여기도 조그마한 거. 아이고야. 자, 통째로 빠져버려. 통째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이 이렇게 이제 스프링을 제가 이제 방금 두 손으로 해서 뺐는데 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빼야 돼요. 이거를 안 나오니까, 같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이거를 살짝 제껴서 이걸 빼주게 됩니다. 그죠? 잘 넣게 되고, 워셔도 잘 챙기게 되고, 잘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해체를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게 여기가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떨어져 본 그런 상황이라 자 이렇게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또 조립을 해 볼게요. 조립은 뭐죠? 항상 분해의 역순, 분해의 역순으로다가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끼운 다음에 키를 워셔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를 딱 꺾고 플라이어로 오므라 버리면 되거든요. 자 여기는 저 플라이어로 갖다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눌러버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됩니다. 자, 끼워졌죠?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장착하면 되죠. 이제 이걸로 뒤쪽에서 끼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한 손으로 도저히 안 돼서, 이거 한 손으로 조립이 안 돼요. 분해는 한 손으로 되는데 조립은 이게 안 돼요. 잘 한 손으로 잡고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분명히 또 한 손으로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실력이 딸려서 그러긴 안 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자 끼운 다음에 이것을 이제 훅 누르게 되면, 이제 스냅링을 누르게 되면 어떨까요? 역시 카메라가 중간에 있으니까 참 이게 이렇게 돌려버리면 여기 딱 걸치게 되죠. 자, 뭐냐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걸리는 원리가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샥 돌리면 딱 걸치는 원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뽕 빠지고, 그죠? 빠지고 걸려서 샥 돌려서 걸쳐주는 그 원리예요. 여기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큐를 여기다가 이렇게 걸쳐 가지고 여기다가 쏙 집어 넣습니다. 넣고 맞춰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다시금 똑같이
여기 하듯이 똑같이 걸쳐주죠. 끼워주죠. 끼워줘. 이렇게. 이렇게 펼쳐주면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끼워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끼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정도로 잡고 당겨서 이게 뺄 때도 힘들더니 잘 안 나오다고 하더니 끼울 때도 잘 안 들어가려고 하네요. 그러나 저한테 걸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원래는 요 슈 있죠. 휠 실린더를 먼저 교체하는 장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걸 먼저 했어요. 제가 먼저 따로따로 상관없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을 딱 해서 집어서 샤딩 없이 됐어. 끼우고 상부 쪽에 잘 안 들어간 부분이 있는지 항상 확인해 가면서 여기도 됐어. 쏙 들어갔습니다. 자, 살펴볼까요? 어디 보자. 자 여기 스프링 이쪽에 잘 들어갔죠. 잘 끼워지고 샥 해서 반대편도 잘 끼워졌고 졌죠.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끼우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휠리신더야 어차피 따로 해서 상관없어요. 바로 뒤에 볼트 10mm 볼트만 두 개 풀러버리면 되니까 여기 있네요. 이거 풀고 이거 오일 파이프 풀고 빼버리면 돼요. 그 반대쪽에서 너무 간단하니 되기 때문에. 자, 제가 휠리 실린더를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뒤 장면인데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셨죠? 예, 그냥 이 슈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똑같이 그죠? 됐어. 자, 보셨어요?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넓게 해서 조립 때 이제 앞면을 보여드릴까? 앞면. 자, 봐보세요. 이렇게. 이거 되죠? 이게 슈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교체가 뭐 쉽게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따로 다시 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제 에어 작업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제 여기서 또 사이드 제가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 부분으로 사이드 조정한다겠죠. 이 부분요. 이 부분으로 이렇게 팽창해서 한다 했는데 지금 싹 꽂아서 싹 비틀면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이렇게 오므라듭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드럼 이 친구를 여기다가 씌워주게 돼요. 이렇게. 자, 이제 라이닝을 최대한 이렇게 뭐랄까 밀착을 서로 이렇게 오므라들게 해놓고 안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를 끼워주게 돼요. 자, 보신 바와 같이 너무 즐거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정이 들어가는데 요거를 좀 전에 알려드렸죠. 살짝 조금씩 벌려야 됩니다. 조금씩. 한꺼번에 많이 하면 또 안 들어가요. 아, 됐네. 됐어요.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잠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 됐어요. 왜냐면 이제 처음에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 무겁게 해줘도 타고 다니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다시 이렇게 유순을 하게 돼요. 지금 이제 막 조립을 해놔서 네, 디스크도 약간 턱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닿았기 때문에 약간 묵직한이 보이는데 이제 이 정도만 되면 한 뭐 1km만 움직여도 이렇게 유순환이 됩니다. 됐어요. 여기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반대편 보드석도 완벽하니 조립을 마쳤습니다. 보시면 잘 마쳤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이 부분을 끼울 때 제가 낑낑댔죠. 자, 낑낑댔는데 지금 봐보세요. 이제 이거 있죠. 이런 게 이제 그 플라스틱 키를 빼는 장비예요. 이거를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알려드렸으면서도 아까 촬영이 많이 멀뚱하다 보니까 이걸 눌러서 이것을 눌러서 이렇게 좀 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보같이 제가 그걸 촬영하다 보면 넋이 나갑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다 됐어요. 다 뒤에도 볼트도 이렇게 조립이 됐고 이제 드럼 끼운 다음에 사이드 조정해서 드럼만 끼우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 빼고 에어 작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자, 드럼 사이드 조정 아까 조금 전에 보셨죠? 이 부분 늘려가지고 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거를 싹 오므라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할 때는 팽창할 때는 이놈을 반대편으로 이렇게 벌려주게 되면 이렇게 벌려주고 이렇게 올라오죠. 이런 식으로 오므라들 때는 가는 일자로 해가지고 그 사이에다 딱 끼워서 비틀어주면 싹 오므라지게 된다라는 거. 너무 많이 갔네요.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자, 2인 1조로 해서 에어백이 작업까지 완벽하니 끝나고 자 봐보세요. 오늘은 이 친구들 때문에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잘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경우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경차들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 휠 실린더도 고착이 잘 됩니다. 사실 이것도 잘 확인들 하셔서 브레이크가 왜 안 듣지? 그러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항상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차들이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다른 차들은 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한번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자, 재밌게 봐주셨으면 저는 만족하고요.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네, 이만 마치게요. 네, 감사합니다.